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진영의 수장들과 또 한 번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DNI, CIA, FBI 등 정보부처의 수장들이 상원의 연례 정보보고서 청문회에 나가서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북한 문제, 아이시스,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정보 보고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과 모순되고 반대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노해서 정보 진영이 무능하고 순진에 빠졌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좀 더 해라 라고 공개적인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진영과의 불화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들은 심각한 견해 차이,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순점들이 커맨더-인-치프와 정보수장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막강한 미국의 정보 진영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불신되고 비난, 핀잔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진영의 평가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가 가진 청문회는 일종의 연례 행사입니다. 매년 정보수장들이 국제적 위협에 대한 평가 Worldwide Threat Assessment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댄 코츠 국장이 있었고, CIA의 지나 해스퍼 국장,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등 보통 16개 정보국장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일반적인 또는 새로운 안보 위협 사실이 보고가 되고, 화이트하우스는 별로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청문회는 좀 특이한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사항들, 즉 북한 문제라든가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바로 내달에 열리게 되는데, 또 아이시스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발표가 바로 있었고, 또 이란 문제,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화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정보 진영의 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충돌되는 것이 의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문제에서 핵 위협이 있다 없다로 나뉘었고, 아이시스 문제에서는 아직 위협적이다, 이미 모두 파괴됐다,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이 정보 진영과 대통령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노해서 어제 연쇄적인 트윗 공격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파격적이어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 트윗의 내용을 보면 정보 진영 그대들 패시브하고 네이브하다, 무능하고 순진에 빠졌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그 후미에는 학교로 돌아가라, should go back to school 이라고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모순점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북한 문제. 정보 보고 측에서는 북한은 W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WMD 지금 복원하고 있는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운반 수단이나 핵 개발 능력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더 이상 북한이 핵 위협이 아니다, no longer a nuclear threat 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김정은이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는 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 No longer a nuclear threat 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Decent chance of denuclea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단 북한에게 핵실험 중지 그리고 ICBM 장거리 운반 수단을 중지시키고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없앤 후에 여기까지만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핵폭탄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의 비핵화 기준인 확인 가능,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거와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시스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시스를 모두 격퇴시켰다. 고로 완전히 철군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댄 코츠 국장은 아직도 아이시스는 국제적인 존재고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조직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UN 평가는 아이시스 세력이 아직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한 3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아이시스가 격퇴됐다, defeated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나 최근에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will soon be destroyed, 곧 격퇴될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셋째로 이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미친 짓, insane이라고 하면서 이란이 아직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협정에 탈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댄 코츠 국장의 보고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시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협정 서명 당사자인 영국, 프랑스, 독일도 그 협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이란의 핵 억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진영과의 불화 관계 이견은 오래된 것이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노출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정보 수집 과정을 무시한 처사고 정보 진영의 평가와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또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프리즘로만 보는 일종의 나르시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한 태도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정보 진영의 평가들은 국가안보부처의 소위 기득권 집단의 견해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것을 쇄신하겠다고 했던 분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네이토가 지금 더 강해졌고 중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더 용이해졌고 아이시스의 격퇴는 사실이고 이런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트윗을 통해서 북한 문제는 지금 최선의 상태이다. 핵실험은 더 이상 없고 비핵화의 기회는 상당하다. 그리고 인질들은 돌아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월 3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극 한파로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쳐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북부 미네소타 노리스 캠프에 어제 최저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로는 영하 65도까지 떨어져 북극 지역보다 더 추운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적 한파로 재난 지역에서 선포된 시카고는 어제 오헤어 국제공항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24도, 체감온도 영하 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강추위로 중북부 지역에서 적어도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2명의 남성이 동사한 것을 비롯해 아이오와 대학생 1명이 학교 강당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이 밖에 미러키, 로체스터, 미네소타, 일리노이 페리아 등에서 사망한 3명도 강추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한으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부분의 학교와 관청 등이 임시 휴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와 서버브 학교들이 오늘도 대부분 휴교에 들어가 있으며 카운티 오피스와 법원도 임시 휴무, 그리고 우편 배달도 중지됩니다. 기온은 오늘 밤에 0도로 상승하면서 꾸준히 회복돼 내일 최고 24도, 토요일 41도, 주일 48도, 그리고 월요일 53도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난 혹한 속에 어린이 2명이 알링턴 하이츠 거리에서 보호자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이 3살, 5살 두 어린이를 즉각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독지가가 혹한 속에 떠는 70명의 무숙자들을 호텔에서 투숙하게 했습니다. 구세군 측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어제 무숙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프로판 가스난로가 소방대에 의해 압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들을 시카고 남부에 있는 한 호텔에 이번 주말까지 투숙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 70여 명의 무숙자들은 루즈벨트 로드와 델라이언 익스프레스 부근 텐트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등의 대미 안보 위협을 놓고 정보당국의 평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론을 펴자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이란의 위협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핵심적 핵활동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정보당국의 평가를 순진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시리아 미군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놓고 정보당국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며 핵실험도 없고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으며 인질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제대로 된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 하나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크리스찬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역할을 맡으라고 불렀다고 본다며 하나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 이유이고 나는 그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끼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데 대단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첫날인 어제 미중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특별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핵심 쟁점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 양보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준비가 덜 돼 있고 핵심 분야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가 하웨이를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해 협상 분위기가 밝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할 뜻을 밝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파주의보가 정오까지 발령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최저 영하 20도가 넘는 강력한 추위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밤사이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영도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내일은 아침 한때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며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아침 기온 4도 안팎의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고 24도, 아침 최저 기온 4도입니다. 토요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30도에서 40도대로 오르면서 매서운 추위는 한동안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8도. 주일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5도입니다.